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연체율이 크레딧 카드라든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자, 또 브리프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way Main Street. 자, 두 가지 길의 메인 스트리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The U.S. economy is strong.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고 하고 있죠. 실업률도 낮고 역대 최고로 40년 만에 실업률도 낮고,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라 가지고 고용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렇지만 high interest rate, 지금 이자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t's not all good news if you are not rich.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늘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현재 share of loan, 지금 대출 몫을 보니까요, 30일 또는 more days delinquent. 자, delinquent란 말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청소년들의 탈선을 delinquent라고 하는데, 일단 접두사 D란 말이 좀 나쁜 뜻이니까, 링코란 말은 이제 live, 떠나다, 맡겨놓다. 그래서 D가 away니까 저쪽 딴 곳에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탈선의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뜻에 연체란 뜻이 있어요. 연체. 그래서 30일 이상을 delinquent, 지금 연체하는 것이 지금 다시 rising,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거의 14%까지 연체율이 상승했다가 2020년, 2023년이 되면서 꺾였다가 다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6.6%, 쿼터, 4쿼터니까 4분기에 2022년 4분기에 지금 크레딧 카드하고 지금 오토, 자동차, 미국 사람들 할부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Federal Reserve Bank,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은행, 뉴욕의 지금 상황에 지금 도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사태의 상황에 맞게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 결국은 이제 연체율이 되겠죠. 자동차 또는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umbers keep rolling into confirm. 자, roll in이죠.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숫자들이 confirm, 확실하게. Things look very good in the U.S. economy. 지금 모든 상황을 보니까 미국 경제에서 볼 때는 사태들이 look good, 좋아요. Employer added 500,000 job in January. 그래서 1월 달에 많은 잡들이 지금 half니까 million jobs들이 이제 100만 개의 일자리들의 반절이니까 50만 개의 일자리들이 added, 더해졌고요. More than twice, 그 이상이, 2배 이상이 as many as economists had predicted. 경제학자들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predict, 예상을 했던 것은 2배 정도 이상이 이제 고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spending by U.S. household. 그런데 이제 household는 가계죠. 미국의 이제 가계에 의하여 어떤 spending, 지출은 rose, 상승했다는 거죠. 1.8% over December. 12월보다도 1.8%가 이제 올랐고요. 소비가. 지출이. 그 다음에 retail sales. 그러니까 소비죠. 소비도 이제 점프, 증가했다는 거예요. At a higher rate, 아주 높은 비율로. 무엇보다. They had for nearly 2 years. 거의 2년 동안 그들이 가졌던 것보다도 더 높은 이자율, 고이자율로 이제 높이 올라갔다는 거죠. 고비용으로. 자, you would think it would be time to kick back. 그러다 보니까 킥백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하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ip 마티니를 홀짝 한 잔 마시면서 celebrate, 축하할 그런 때다. But it's not. 그러나 이제 샴페인을 터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쉬운 말로. The continued strength of the U.S. economy. 자, 미국 경제가 지금 continue, 지속적으로 이런 strength, 힘이죠. 힘이 의미하는 것은 the Federal Reserve, 그러니까 연방준비회 은행, 이사회의 그런 effort,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뭔 역할을 했냐면 slow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interest rate, 이자율을 높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가 계속 올라갔죠. 물가가 9.1%까지 올라갔어요. 작년도 2022년 6월 달에.
그러다가 지금 물가가 계속 좀 내려왔다는 거예요. 고금리로 연방준비이사회에서 고물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6%까지 지금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자율을 높이면서 지금 물가 지수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are not working,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As quickly as they had hoped. 그러니까 연방준비이사회가 hoped, 희망했던 것만큼 빨리 물가가 지금 그렇게 잡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rose 5.4%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in January, 그 1월 달에. 이어고 1년 전으로부터. 라고 이제 according to data,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어떤 데이터? 연방은행의 이제 Federal Reserve의 이제 preferred index,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선행지수, preferred index. 2월 24일 날 리리스 발간이 됐던 선행지수를 보니까 그렇게 1년 본 만큼 그 비교해 보면 5.4%만 올랐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연방준비이사회의 목표치를 2배 이상 웃돌고 있고 또 임금 상승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월 이후에 추가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여전히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금융위기, 은행이 지금 파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지금 40년 만에 물가가 좀 최고로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보시면 2022년 6월 달에. 왜 올랐냐? 에너지가 올랐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6.7% 급등했고 또 주택 비용 급등이 되었고요.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연준에서는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미 페더럴은 has raised the interest rate. 자, 이자율을 높여왔단 말이에요. From near zero. 거의 이제 2020년 4월 달에는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to 어디까지? 15년 만에 4.5%까지. 이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죠. The most aggressive policy.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정책이었어요. 80년대 이후. 이게 1980년대는 금리가 뭐 20%까지 갔다고 하죠. 근데 이제 거의 4%만 올라도 5%만 돼도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죠. 자, official don't expect.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준비이사회의 그런 공무원들은 don't expect to reduce interest rate until. 자, not till 구문 아시죠? 그래서 not A till B.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했다. 적어도 202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자율을 좀 줄일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이사회에서는 올해 2023년, 내년까지는 계속 고금리가 갈 수밖에 없다. 자, if you are not someone who need to borrow a lot of money in the foreseeable future. 그렇죠. 미래에 그런 그 많은 돈을 그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냐면 집을 산다거나, buy a house, or make another big purchase, 또 다른 큰 구매를 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다면, you might not think the Fed move, 이런 연방준비이사회의 이런 move, 조치들이 되겠죠. 금리 인상 조치가 되겠죠. 이것이 relevant to you,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they are, 그러나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Higher interest rate, 고금리는 또한 increase the cost of having a balance on a credit card. 그렇죠. 이 크레딧 카드에 대한 밸런스죠. 우리가 잔액, 이런 밸런스의 그런 잔액을 갖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They make it more expensive for businesses to borrow money.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가들이 borrow money, 돈을 빌리는 것이 이제 더 expensive, 비싸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when your company have higher expenses,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이제 고비용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they are going to look to either raise prices or cut spending.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raise 올리고요. 그다음에 spending, 지출을 줄이게 되겠죠. 기업들은. That often means lay off worker.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lay off라는 거죠. 일자리에 손을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해고가 되겠어요. lay off란 말. 임시 해고. 그래서 lay off worker라든지 또는 one reason, 어떤 이유가 있는데 we've seen tens of thousands of tech layoff in recent months. 그래서 최근에 지금 tens of thousands, 수십만 명이 지금 그 layoff, 임시 해고를 우리는 보아왔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일자리가 이제 줄면서 해고가 되면서 특히 빅테크 기업의 일자리가 많이 좀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감원 계획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아마존이 18,000명, 뭐 세일즈포스, 메타 11,000명, 뭐 트위터 3,700명.
이런 것들이 지금 레이오프, 임시 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 의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인원 감축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과 MS,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등도 앞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지만 주요 테크 기업 중 2차 구조조정을 발표한 건 페이스북인 메타가 처음이다. 미 경제 매체인 CNBC는 이로써 지난 1년간 테크 업계에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 14만 명을 해고했고요. 2013년도 12만 명을 계속 해고하고 있고, 미국의 전체 그 기술직이 이제 3%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실업률에 그렇게 큰 뭐라고 할까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기술직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실업률이라든가 임금 통계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고됐어도 기술직은 3%만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해고자들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갔을까? 아예 창업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스마트,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 농기계 회사라든지 건강보험을 뭐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이런 수요들이 지금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12만 명이 지금 해고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코란 그 어떤 분이 에스티메이트 때 평가하기를 탑 40% of household, 이게 가계의 40% 정도가 그 최상위층이죠. account for 하면 뭐뭇을 차지하다라는 수거잖아요. 뭘 차지하고 있냐면 대략 60%의 consumer spending, 그러니까 소비 그 지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40%의 최상위 가구들이. 그리고 그들의 share, 몫이죠. spending, 그 지출 비용의 몫은 계속 has increased, 증가해 왔습니다. during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as 뭐만큼? they have accumulated money, 돈을 축적한 만큼. 뭐 하면서? largely, 주로 stay home, 집에 머물면서 돈을 이제 모아놨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지난 몇 년, 2, 3년 동안 그런 지출의 몫이 이제 증가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healthy household, 이런 건강한 가게들은 continue, 계속 to keep spending, 계속 돈을 이제 지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prop up the economy, 경제를 지금 prop up, 살렸다는 거죠. 됐다는 거니까. prop이란 말은 나무를 대는 거니까. 퍼와야 한동안 이제 경제를 좀 지탱해 왔다는 거죠. prop up, 지탱하다. 라고는 말했다. 그렇지만 that can last, 그러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eventually, 결국은 economy, 경제란 것은 going to feel the loss of low income household, 아주 저소득층의 그런 가게들의 어떤 손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제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들의 spending power, 그들의 이제 소비 어떤 파워, 소비력이죠. 소비력, 이런 것에 손상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their absence, 그들의 이제 부재가 이제 put pressure on, 압력을 넣는다는 거죠. higher income household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가지고 to spend more,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이제 고소득층에게 이제 압력을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hey may start to bulk. 자, bulk란 말은 난색을 표하다, 꺼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꺼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하면서? 그들이 see prices keep rising.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interest rate remain high, 이자율이 계속 high, 고점을 찍는 걸 보게 되면서 그들도 이제 볼크, 이제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부자들도. There are still plenty of reasons. 그래서 plenty of reasons,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To be optimistic.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전히 다코는 말합니다. 자, 그러나 there are also reasons. 그러나 또 worry, 걱정해야 될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household finance, 그래서 가계의 그런 재정들이 지금 healthy, 건강합니다라고 다코는 말했다. 그렇지만 we are starting to see crack in the foundation. 그러나 파운데이션, 기초에 있어서 crack, 틈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건강하게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런 기초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글을 맺고 있네요. 자, 오늘은 그 가난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더 어려운 면이 될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뭐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경제 기사 잠깐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